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연대와 협력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라는 주제고요. 일단 저희 단체를 소개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이 광역단위 지역이 저희 회원단체에 그래서 한 12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 뭐 이런 조직들.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부문이라고 표현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율기업, 사회지역기업, 소셜벤처 이렇게 5가지 5대 부분인데 그중에 사회적 기업만 저희 회원단체 아니고 4개 부분은 이제 회원단체 활동하고 있고 업종 그러면 이제 뭐 돌봄, 사회주택 뭐 이런 것들을 업종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이런 조직들과 함께하는 그런 전국적 조직이고요. 56개 조직이고 이렇게 회원 조직하면 한 3,200개 정도 되는 한국 사회연대 경제의 민간 자조적인 민간 협의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연대 경제 오늘 저는 크게 2가지인데 왜 사회적 경제도 어려운데 또 이름을 사회연대 경제로 바꿔갖고 헛갈리게 간판도 갈아야 되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로 왜 바꿨는지 하나, 그 다음에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갔으면 좋겠는지, 이건 우리를 외부를 둘러싼 거고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의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2가지에서 일단 명칭이 변경된 이유 왜 변경하려고 했는지 하고 2번째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노인 동향입니다. 사회연대 경제에 대해서는 유엔이 2023년 4월 66차 총회를 통해서 저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저 정의를 잠깐 뭐 제 표현을 하면 사회연대 경제는 뭐냐? 그럼 저는 국가하고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인데 되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가 처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조직이라고 저는 저를 정의합니다. 그걸 이제 사회연대 경제라고 정의하고 그런 얘기를 유엔에 써놓은 것 같아요. 밑에 EU, OECD, ILO 등등은 그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되게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있다는 거는 검증된 사실이고 국가와 시장의 실패 그럼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문제 남잖아요. 그 문제를 사회연대 경제가 보완해라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쭉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 이론사적으로는 사회연대 경제를 그냥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연대 경제가 왜 사회적 경제를 왜 사회연대 경제를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이 논의가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바꾼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등장하냐면 크게 보면 1516년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를 말하잖아요. 너무 많이 갔나요? 뭘 없애야지 좋은 사회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된다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현실에서 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사회과학, 사회체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사람들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렀고 우리 사회연대 경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로버트 오원이라고 불러요. 그 토머스 모어의 생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로버트 오원과 같은 협동주의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에 입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협동조합 운동이 생겼고 그것보다 먼저 생긴 게 뮤추얼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농사 짓던 농민들이 도시로 흘러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역사는 더 푸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더 푸어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경제학적으로는 역할을 잃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역할을 잃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찾기 위해서 벌이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가기도 하고 기계를 파괴하고 나중에 우리 협동운동으로 와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드는 사람들 때문에 도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근데 그게 이제 뮤추얼이라고 하는 공제라고 추론해요. 협동조합, 공제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결사 그러면 죽을 사자를 생각하는데 원래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고 사업할 사자예요. 함께 모여서 사업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 그다음에 뮤추얼, 어소시에이션을 출연하는데 이거를 다 같이 부를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905년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소셜 이코노미, 우리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쭉 출연을 하다가 60, 70년대에 다국적 기업하고 경쟁을 해요. 사회적 경제가. 그러다 어떻게 돼요? 망하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일단의 그룹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협,
농협 이런 것들이죠. 뭐 생협도 망하고 살아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1980년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원래 이러려고 협동운동을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사회적 경제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우리는 최소한 토마스 모어나 아니면 그 로버트 오원 같은 그런 원대한 꿈을 꿈고 우리가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도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좌파가 출연한 거죠. 야, 니네는 우파야. 굳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자기를 개념 규정하는 일군의 무리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이제 1980년대 여기 있는 라비린이 엠문이 하는 사람들이 굳이 우리는 사회적 경제하고 다른 우리 무엇이다. 그래서 그들을 연대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대경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이론은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연대경제는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아주 크게 회자된 건 아니고 남미로 넘어가서 해방신하고 만나면서 회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003년도에 그 연대경제 총회를 벨기에에서 할 때 갔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비슷한 거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대안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하는 이런 우리가 꿈꾸는 사연대경제 내에서 지금 꿈꾸는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아마 그런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대경제만으로는 세상을 또 바꿀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자기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파가 우파가 다시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게 2012년 12월, 2012년 제가 그 월은 생각 안 하는데 2012년 처음으로 프랑스가 사회적 경제하고 연대경제를 대해서 사연대경제 기본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유엔이 태스크포스, SSE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10년간 논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2023년 4월에 총회를 통해서 ILO의 그 사연대경제 정의를 수용하면서 각국의 법제와 등등등을 표현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하고 연대경제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사연대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는 한국 사회연대경제는 원래 이름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작년 1월 초에 총회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사연대경제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시민, 마을 등등과 함께 1년간 논의를 해서 올해 4월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논의와 국제사회의 동향과 크게 관계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시민의 경제, 마을의 경제, 사회적 경제를 더해서 사연대 경제라는 이름으로 재구성되자 하는 맥락으로 조직의 명칭을 바꿨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건지 저희는 뭐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그 선거 끝나고 국정기획위원회 논의가 있었고 국정기획위원회에 10개의 태스크포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연대경제 태스크포스였고 사연대경제 태스크포스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런 국제사회의 동향을 반영해서 사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사연대경제로 바꿔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헛갈리신데 간판도 갈아야 되고 힘들긴 하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다른 맥락인데 그 외부에 다 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내부에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를 그럼 왜 사회연대 경제로 굳이 바꿔 부르려고 하니까 사회적 경제를 연대 경제라고 바꿔 부를 느낌은 이해하시겠죠. 야, 니네는 막 돈만 버는 애들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연대 경제로 바꿔 부르고 우리도 굳이 사회적 경제를 사연대 경제로 바꿔 부르려고 하면 자기 논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연결되고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굳이 사연대 경제로 바꿔 부르자 말씀드리는 거고 실천적으로 그럼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냐 2022년 기준으로 우리 GDP가 국가 GDP가 대개 2100조예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 아까 얘기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율기업,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더하면 국가 GDP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0.59%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깎아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는 우리가 사회연대 경제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저도 사실은 대안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지잖아요. 지금은 대안을 할 수는 없고 국가하고 시장 실패를 일부 보완한다. 겸손하게. 그러나 저는 사회연대 경제가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대안 경제가 되는 것을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포기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2차 산업 컴퓨터 만드는 거는
기업이 해도 되죠. 그렇지만 먹는 문제, 사람 돌보는 문제, 1차, 3차 산업은 우리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꼭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사회하고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입니까? 명백하게 저는 전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회는 어때요? GDP가 높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자의 사회를 살고 있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바꿔 부르고 우리가 하려는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0.59%니까 큰 것 같아도 사실은 작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경제기본법으로 바꾸어 부르면 거기에 범위가 13개예요.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은 동의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농협이 들어와요. 농협이 진짜 사회현대 경제냐? 농협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조합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정명회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신협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춘천에 가면 춘천에 신협 중에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그 위에 사회현대 경제기업을 입주시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인 농골신협, 지금 행복신협인데 그 행복신협도 성동에 있는데 보면 그 1층은 어린이집이고 3층은 지금 노인을 위한 시설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농협, 신협이 바보인 것 같고 협동조합이지만 협동조합 아닌 것 같지만 주식회사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지 말고 잘 고쳤으면 어때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들을 가지고 오면 농협, 신협, 생협들이 포함되면 대개 우리 국가 GDP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OECD EU의 개념으로 NGO, NPO를 포함하면 국가 GDP에서 우리가 15%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합적으로 실천할 때 이런 범위까지를 같이 하면 더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사회 문제 해결. 그럼 NGO, NPO까지를 사회현대 경제로 끌어들이는 게 우리 정체성이 맞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강화도에 성공의 대성당에 큰 성당이 하나 있어요. 성당의 임무는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는데 여기 마을에 상이 생기면 그 상을 성공의 성당에서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의 문을 열면 NGO, NPO가 사회경제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15%가 모여서 국가하고 시장 사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게 주장이고, 그런 맥락으로 사회적 경제를 사회현대 경제로 바꾸어 불러서 그런 일들을 같이 시민과 마을과 사회적 경제가 손잡고 해보자는 취지가 사회적 경제를 사회현대 경제로 바꾸어 부르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경제, 마을의 경제, 사회적 경제가 기업과 부문을 넘어 지역 속에서 의지와 미션을 중심으로 임팩트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사회현대 경제는 한 일이 뭐냐면 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 자활이나 사회적 기업, 그렇죠. 우리가 보면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것을 대변할 정치적 부문 조직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저는 이걸 뛰어넘어서 시즌 2.0에서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지역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지역을 배경으로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의제가 뭐냐? 자기가 발견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의제를 중심으로 뭉치고, 미션이 왜 중요하냐? 임팩트를 만드는 모든 조직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 중심은 모여야 합니다.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의식주, 의료, 그죠? 돌봄이라고 말하는 의료, 돌봄, 먹을거리, 사회주택, 에너지, 지역소멸, 이 5가지를 책임지면서 그 결과로 다양한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일자리, 지역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으로 사회적 경제를 사회현대 경제로 바꿔 부르면서 일을 하면 좋겠고, 지역의 산타들도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직의 형태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우리 아까 표현으로 하면 깔때기가 되는 거죠. 부처와 관계없다고요. 우리가 부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이 내 목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조직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맥락으로 이 일을 바꿨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송강호 배우가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인데 한 명의 배우가 송강호 배우를 찾아와가지고 한 명의 분하는 김희성 배우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같이 혁명을 계속해보자. 근데 이 송강호가 한 명을 보면서 그러니까 김희성 배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다. 시대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파도를 본 격이다.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다.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거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인 거잖아요.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연대 경제로 이름을 바꾼 이후 우리가 해온 실천을 더 잘 설명하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주제와 관련해서 모두의 기대처럼 우리 사회연대 경제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적으로 썼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저 스스로는 대안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이 맞죠. 현실적으로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다만 모든 정책과 지원은 내가 굳건히 서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사회적 경제인들은 다 알아요.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냐. 불광동을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혁신파크가 그 넓은 공간에 다양한 사회 혁신 실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 다 쫓겨났다고요. 거기에 10원이라도 내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나지는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내가 굳건히 서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임팩트를 만드는 현장의 조직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여기 현장 조직도 있고 중간 조직도 있어서 그냥 같이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제 중간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에서 사회연대 경제의 생태계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계 조성자로서 우리 환경 변화가 어떤지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4가지 방향에서 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말씀 있으셨고요. 만약에 정책을 수립한다면 사회연대 경제가 가진 특징이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이면서 사회정책이고 동시에 경제정책이 무슨 의미냐면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니까 복지정책이에요. 그죠? 동시에 지역 문제 해결하니까 사회정책이에요. 동시에 벤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경제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범부처적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16개 부처에서 55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부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EU처럼 사회연대 경제 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닌 상황이라면 현재의 조건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컨트롤하면서 주무부처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2025년 10월 20일 행안부가 사회연대 경제 주무부처로 확정이 되었고 11월 5일 사회연대 경제국을 만든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 사회연대 경제국 주관으로 아마 향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행안부 주도로 BH, 청와대, 대통령실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럼 그때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이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주를 책임지면서 에너지 지역 소멸 그 결과로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지 일자리가 목표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즌 2.0에서는 일자리는 기업 활동이 되면 그 결과로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지금 얘기한 여러분 아시는 통합지원 체계. 같은 돈이라도 체계가 좋으면 돈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금융 팔로 이 3가지는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붙인다면 통계 같은 거나 아니면 저는 사전적으로 주는 것보다 사후에 보상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자체 같으면 잘하는 데 주고 우리 같으면 기업 중에 성과를 내는 데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산화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행안부가 어떻게 하냐면 변화들 중에 이런 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변화들 중에 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보시면
아까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바꾸면서 하려고 하는 게 시민의 경제, 마을의 경제,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적 경제국의 업무를 잘 보시면은 자치혁신실 밑에 있는 건데 사회적 경제국장의 업무 보면 19가지예요. 쭉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어쩌고저쩌고 마을기업 있죠. 그 다음에 청년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 기부금법 지역공동체 사업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기금 관할을 한다고 일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의 경제, 시민의 경제, 사회적 경제를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여기 사단 나누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행안부가 이렇게 이 정책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지점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은 지점만 어디 있겠어요.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저는 관변단체 되겠다 싶어요. 제2의 새마을운동 조직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체 역량을 어떻게 세울 거냐가 남는 문제라고 보여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15분 했으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예산 얘기. 마음이 급하네요. 예산이, 이제 예산만 돌아가는 얘기하고 마지막 얘기인데, 한 2분만 그럼 쓰겠습니다. 3분. 네. 국회가 지금 예산 처리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전체 회의 해가지고 지금 예산안 조정심의에서 감액 어제까지 했고, 이제는 소소위 협상해가지고 호텔 들어가가지고 호텔에서 주고받고 얘기하는 쪽지 예산까지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협동조합이 31억이고요. 마을기업이 53억인데 마을기업은 그 증액 동의가 됐어요. 53억으로 25억 정도 늘려서 됐는데 행안부가 니네가 중후부처인데 53억 갖고 무슨 사업을 하냐 해서 250억으로 증액 동의했는데 서병수 의원님 반대하셔가지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개혁은 1180억 정도 되어 있고 산자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토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아나야 되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사회적 기업만 관련 현장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1180억 중에 인건비가 한 300억 살아났고 이거를 75%를 지특 예산으로 내리고 25%는 지자체에서 태워가지고 하는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됐고 요거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 SVI 우수 탁월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원래는 90만 원의 실링이었는데 거기 한 20 정도 더해서 110 정도를 실링으로 하는 방식으로 예산 쓸 것 같고 창업 지원 예산 한 300 살아났고 중간 지원 조직 한 200 정도 운영될 것 같아서 이런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있고 왜 통합 지원이라고 말하냐면 기재부의 31억 예산 중에 26.5억, 27억 정도는 고용부가 기재부가 고용부의 그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태워가지고 운영할 거다. 이런 맥락으로 내년도도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윤이 목적인 기업을 하는 조직은 우리 조직이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윤이 목적이면 주식회사를 해야지. 아니면 자본주의 기업을 해야지.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불확실한 시대에 임팩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 운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임팩트는 공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실행으로 간대 모든 성공한 임팩트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인드셋이에요. 중앙에서 같이 할 때 중간 조직할 때 마인드셋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임팩트가 안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둘도 같은 그림이에요. 왜냐면 세모는 네모를 통해서 동그라미로 가게 돼서 세모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팩트를 만들 때 내가 이렇게 위계적인 탑에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절대 성과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바꾸면 내가 이 자신의 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공동의 목적을 중심에 두고 나도 백본으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다양한 서클 중에 하나로 존재할 때 성과가 난다는 이 얘기를 우리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임팩트를 만들고 그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임팩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와 관련해서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현재의 조건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엇인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 속에서 백본으로 물러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